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 티엔콩 책낭독을 통해 느껴보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부제로는 목적 있는 삶을 위한 11가지 기술입니다. 지은이 제이 셰티, 옮기니 이지연, 출판사 다산북스.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요. 저는 오늘 자존심 파트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291페이지 자존심. 잡을 테면 잡아봐. 배움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잘못된 자신감은 자존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바가바드 기타는 자아와 잘못된 자아를 명확히 구분한다. 진정한 자아는 우리의 본질이다. 우리가 자각하고 현실에 대해 깨어있게 해주는 의식이다. 잘못된 자아는 내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며 내가 모든 걸 다 안다는 생각을 보호하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정체성이다. 나를 보호하려고 잘못된 자아를 신뢰한다면 스스로는 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종이로 된 갑옷을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은 갑옷이 나를 지켜주리라 자신하며 전장으로 나가지만 버터칼에도 쉽게 상처를 입고 만다. 사마베다에 따르면 부에 대한 자부심은 부를 파괴하고 힘에 대한 자부심은 힘을 파괴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지식에 대한 자부심은 지식을 파괴한다. 자존심은 가면이다. 단속하지 않으면 자존심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우리는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모습으로 타인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너무 큰 나머지 진짜 본성을 숨긴다. 우리는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의 나가 있고 세상에 내세우는 또 다른 버전의 나가 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이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페르소나가 혼자 있을 때 페르소나보다 더 배려심 있고 자상하고 마음 넉넉한 사람이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한다는 점뿐이라면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가끔은 자존심이 그 자리를 침범하고 들어온다. 불안정한 우리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 자신과 세상 모두를 설득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루고 더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정직하지 못한 버전의 나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이렇게 부풀려진 자아를 타인 앞에 내놓고 그걸 지키려고 기를 쓴다. 타인이 이렇게 인식해줬으면 하는 나를 위해서 말이다. 허영과 자존심은 동일선상에 있다. 우리는 세상에 내보이는 자아의 외관을 꾸미는데 엄청난 노력을 투입한다. 우리가 옷을 입고 몸단장을 하는 것은 편안하고 적합한 기분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는 특정한 옷의 색상과 스타일까지 고려한다. 자존심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외모를 통해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큰 반응과 칭찬을 얻고 싶어 한다. 타인에게 멋진 인상을 남기면 자신감도 생기고 기쁘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만들어낸 밈도 있다. 하단 설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사진 한 장에 약 18조 원이 들어있지만 구찌 벨트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구찌 벨트에 아무런 유감이 없지만 핵심은 정체성에 만족하는 사람은 내 가치를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당신과 당신의 페르소나의 차이를 숙고해 보고 싶다면 혼자 있을 때 당신을 비난할 사람이 없고 당신이 멋진 인상을 남기고 싶은 사람도 없을 때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을 생각해보라. 명상할지 넷플릭스를 볼지 낮잠을 잘지 달리기를 하러 갈지 운동복을 입을지 명품 옷을 입을지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다. 샐러드를 먹을지 쿠키 한 박스를 다 먹을지는 당신만이 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멋진 인상을 주어야 할 사람이 없을 때, 나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나를 생각해보라. 그게 바로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살짝 엿보게 해준다. 다음의 경고처럼 말이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내가 진짜 나다. 자존심은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가끔은 타인에게 멋진 인상을 주려고 자존심이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나 자신을 과장하는 수준을 넘어설 때가 있다. 자존심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비생산적이게도 그 모든 노력은 우리를 더 못나 보이게 만든다. 자존심은 가짜 위계 서열을 만든다. 잘못된 자아가 자기 자신과 세상 모두에게 내가 훌륭하다고 설득하는 전략 중에는 자신감 있고 많이 아는 듯한 겉모습을 구축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잘못된 자아는 타인을 깎아내리는 데도 엄청난 공을 들인다. 왜냐하면 타인이 나보다 못하다면 내가 분명히 특별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아는 신체 특성, 교육 수준, 자산, 인종, 종교, 민족, 국적, 자동차, 옷 등을 바탕으로 나와 남들의 순위를 매긴다. 우리는 타인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평가절하할 수많은 방법을 찾아낸다. 사용하는 치약의 종류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상상해보라. 말도 안 되는 구분인 것이 분명하다. 신체 요소나 태어난 지역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역시 똑같은 잘못된 구분이다. 혈액형보다 피부색이 더 중요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들 똑같은 세포에서 나왔다.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밝은 태양 아래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복식,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우리는 특이하게도 나에 대한 생각이 있고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점에서 모두 같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잊는다.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이뤘든 당신이 생각하는 내 지위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라. 삶이라는 극장에서 더 좋은 좌석을 차지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이 더 좋은 좌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껴지거든 그 감정을 더 파고들어라. 다른 관객들보다 당신이 더 훌륭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오만한 자존심은 존경을 욕망하고 겸손한 노력가는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평가의 이유. 차별하지 않아도, 대놓고 순위를 매기지 않아도, 남을 배척하지 않아도 우리는 타인을 평가해서 나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한다. 그 타인에게는 동료, 친구, 가족도 포함된다. 선종의 4명의 승려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승려들은
7일 동안 무건수행을 하기로 했다. 첫날 오후까지는 잘 지나갔다. 저녁이 되자 첫 번째 승려는 점점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등불을 켜는 것을 담당한 승려가 미동도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첫 번째 승려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이봐, 등불을 켜라고, 얼른! 두 번째 승려가 그를 돌아보며 소리 질렀다. 자네, 무건을 깼잖아. 세 번째 승려가 끼어들었다. 바보들, 이제 둘 다 무건을 깼잖나. 그들을 돌아보는 네 번째 승려의 얼굴에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피어나더니 이렇게 자랑했다. 저런 무건을 지킨 사람은 나뿐인 것 같구만. 이야기에 나오는 승려들은 하나같이 다른 승려가 무건을 깼다고 질책하고 그러느라 자신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만다. 이게 바로 평가의 본질이다. 남을 평가하면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돌아온다. 타인이 더 높은 기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 스스로 가장 높은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이유는 타인의 관심을 돌리거나 혹은 내 눈에 보이는 내 단점에서 나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다. 내가 나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나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성향을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한다. 투사는 정말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내 불안에서 나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돌리려고 남의 흠집을 잡는 것인가? 내가 지금 내 약점을 남에게 투영하고 있나? 두 경우가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지금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가? 앞에 두 질문의 답은 때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내가 뭐라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언제나 아니다, 겸손, 자존심을 고치는 묘약. 자존심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방금 내가 모든 것을 훌륭하게 잘한다고 말했다가 다음 순간 내가 최악이라고 말한다. 어느 쪽이 되었든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현실을 보지 못한다. 진정한 겸손이란 양극단 사이에 놓인 것을 보는 것이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어. 의도는 훌륭하지만 완벽하지 않아. 뭐 아니면 도라는 식의 자존심이 아니라 겸손함을 지닐 때 우리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 반딧불이는 밤에 빛을 내며 생각한다. 나는 정말 밝아. 정말 대단해. 내가 온 하늘을 밝히고 있어. 그러나 낮이 되면 반딧불이가 아무리 밝은 빛을 낸다 한들 보이지 않거나 약한 빛을 낼 뿐이고 반딧불이는 자신이 하찮은 존재임을 깨닫는다. 자존심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내가 특별하고 강력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대한 우주라는 맥락에서 보면 나는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겸손을 찾으려면 반딧불이처럼 태양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보아야 한다. 그러면 분명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 나는 아슈람에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 2가지, 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 2가지라고 배웠다. 기억해야 할 2가지는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과 남이 나에게 베푼 선행이다.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에 초점을 맞추면 자존심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후회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현실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남이 나에게 베푼 선행을 기억하면 나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겸손해지고 우리가 받은 선물에 고마움을 느낀다. 잊어야 할 두 가지는 내가 남에게 베푼 선행과 남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이다. 나 자신의 선행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감탄한다면 자존심만 키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행은 베풀고 나면 잊어야 한다. 또한 남이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면 그 일 역시 잊어야 한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절친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으면 더 넓은 관점을 취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달리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은 라다나스 스와미였다. 당시 스와미는 런던의 사원에서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우리에게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금의 존재를 인식하는 경우는 음식에 소금이 너무 많거나 적을 때뿐이라고 했다. 아무도 우와, 이 요리는 소금이 완벽한 양만큼 들어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소금이 아주 잘 사용되면 눈에 띄지 않는다. 소금은 워낙 겸손해서 무언가가 잘못되면 그 덤티기를 뒤집어 쓰고 모든 게 잘 되었을 때는 결코 생색내는 법이 없다. 자존심을 주시하라. 자각 수준이 높아지면 내 자존심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불이 붙는지 알아채기 시작한다. 아슈람에서 단체로 파견을 나가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돌면서 여러 도시에서 팝업 명상센터를 열었던 때다. 우리가 마주친 보통 사람들은 따뜻하고 건강에 관심이 있으며 명상에 마음이 열려 있었다. 덴마크에서 내가 어느 남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 명상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얼마든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요.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살면서 할 게 고작 그거밖에 없었소? 내 자존심에 불이 붙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명문대를 나왔어요. 억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요.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남자를 바로잡아주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명상하는 법을 알고 싶으면 다시 찾아주세요. 나는 내 자존심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눈치는 챘지만 받아주지는 않았다. 자존심을 억제한다는 것의 실제는 바로 이런 것이다. 자존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자존심을 관찰할 수 있고 자존심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진정한 겸손이란 내가 했던 것처럼 단순히 자존심을 억누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다. 런던 사원에서의 수업에서 동료 승려 몇몇이 무례하게 굴었다. 우리가 하는 수련들을 비웃고 조용히 해야 할 때 떠들었다. 나는 스승인 수타파를 쳐다보았다. 수타파는 런던 승려들의 수장이었다. 나는 수타파가 그들을 꾸짖을 줄 알았다. 그러나 수타파는 말이 없었다. 수업이 끝난 후 내가 수타파에게 왜 그들의 행동을 참으셨냐고 물었다.
수타파는 이렇게 말했다. 스님은 저들이 오늘 행동하는 것을 보지만 저는 저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나를 봅니다. 수타파는 그들의 선행은 기억하고 그들의 잘못은 잊는 중이었다. 수타파는 그들의 행동을 자신의 반영으로 보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존경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수타파는 더 멀리 내다보았다. 누군가 당신을 잘못 대할 때 수타파처럼 참으라고 조언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대우 중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넘어 상대의 경험을 더 큰 그림에서 보는 것은 유용한 습관이다. 나의 자존심이 뛰어들기 전에 저들이 지쳤는지, 좌절했는지, 옛날에 비하면 발전했는지, 무엇이 이런 행동을 유발했는지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누구나 사정이 있는데 우리의 자존심은 종종 그걸 무시하기로 한다. 모든 것을 나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생각하지 마라. 보통은 나 때문이 아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감을 키워라.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 뭔가를 아는 척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테지만 자신감을 가장하고 허영심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실제로 노력하고 연습해서 진짜 자신감을 얻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주로 맞먹는다. 겸손함을 지니면 내 강점과 약점이 또렷이 보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자신감과 높은 자존감은 겸손하고 불완전하고 노력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끔 도와준다. 부풀려진 자존심과 건강한 자존감을 서로 헷갈려서는 안 된다. 자존심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길 바란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존심은 스스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구에게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표현하고 싶어 한다. 표가 있어서 읽어봐 드릴게요. 자존심. 남들이 뭐라 할지 두려워한다. 남과 나를 비교한다.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 모든 걸 다 안다. 강한 척한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 자존감. 남의 말을 걸러서 듣는다. 스스로에 비춰 생각한다. 나 자신이 되고 싶어 한다. 누구에게든 배울 수 있다. 상처받을 수 있어도 괜찮다. 나와 남을 존중한다. 위의 표는 단순히 부풀려진 자존심과 건강한 자존감의 차이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를 자신감을 키우는 길잡이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온 모든 자각이 겸손과 자기 가치라는 서로 연결된 자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와 남을 비교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외부의 바람에 주의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내 다르마에 맞는 의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 티엔콩이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파트를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이 책은 두께부터 남달라요. 500페이지입니다.
그만큼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어느 한 파트에서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끝내기 전에 간단히 대단원 말고 소단원을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간단하게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총 11개고요. 1. 정체성 2. 부정적인 생각 3. 두려움 4. 의도 5. 목적 6. 루틴 7. 마음 8. 자존심 9. 감사 10. 관계 11. 봉사 이렇게 나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직접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책 선물해 주신 다산북스에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전하면서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